안녕하세요. 애틀랜타의 상무 이기자입니다. 브룩헤이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번에 시 재산세가 무려 40%나 인상됐다는 건데요. 40% 인상이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룩헤이븐 시의회가 재산세를 무려 40% 인상하는 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동결해왔지만 이번에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공개 발언에 나선 한 주민은 8천만 달러짜리 호화 시청사를 짓고 그 부담을 주민에게 이런 식으로 전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비난을 쏟았습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지난 10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우려는 듯이 마치 마블 영화 속 빌런처럼 손가락 한 번 튕겨 단숨에 세금을 올리려 한다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반면 브룩헤이븐의 존 박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홈스테드 평가 동결에 따른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연간 약 67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만 경찰을 비롯한 시 공무원의 인력 감축 없이 현재의 공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시의 재산세를 결정하는 밀리지율을 보면 브룩헤이븐은 그동안 2.74밀로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40% 인상을 통해 3.85밀이 된 지금도 여전히 카운티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즉,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은 매우 높으면서도 세금 혜택은 더 많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장의 이번 가을 재산세 고지서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납부하던 재산세가 갑자기 40%나 늘어난다고 하면 미친 소리 같지만 사실 전체 재산세 중 시에 내는 재산세는 7%에서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7에서 8% 중에 40%가 올라가는 거라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3에서 4% 정도 더 내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보는 아니었지만 바로 지난번 뉴스 중에 당장 취소하고 싶은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매력적인 남부의 해변 마을 탑 20에 뽑혔다던 타이비 아일랜드와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소할게요. 지금 거기 바닷물 상태가 말 그대로 똥물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유명한 해변 3곳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분변 박테리아가 무더기로 검출되어 당국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타이비 아일랜드와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 그리고 지킬 아일랜드로 모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휴양지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비 아일랜드의 해변 2마일 이상,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의 사우스 비치 1마일 이상, 지킬 아일랜드의 드리프트 우드 비치 2마일 이상의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검출된 박테리아는 인간이나 온혈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장구균으로 해수가 분변에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나 정화조 누출 또는 비가 올 때 흘러드는 빗물 유출수로 바다에 유입되는데요. 조지아주 환경보호국은 정확한 오염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수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번 뉴스를 보시고 여기로 휴가를 계획하셨다면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탑 20에 꼽힌 그 두 곳이 모두 분변 테러를 당했네요.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놀이기구 이름이 스카이 스크리머예요. 스카이 스크리머.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이 놀이기구가 그 높은 곳에서 기계 고장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여기가 워낙 무서운 놀이기구로 유명한 곳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무서운 걸 원한 건 아니에요. 조지아 오스텔의 유명 놀이공원 식스플래그에서 놀이기구가 갑작스럽게 멈춰서며 탑승객들이 수백 피트 상공에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상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6월 중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놀이공원 내에서 가장 높은 놀이기구 중 하나인 260피트 높이의 근해형 놀이기구 스카이 스크리머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탑승객은 상공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 긴박한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기계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내려다본 테마파크의 전경이 아슬아슬하게 담겼습니다. 식스플래그 측은 해당 놀이기구가
자동차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유사한 기술적 지연을 겪으며 작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전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여 모든 탑승객을 보호했으며 약 10분간의 지연 끝에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하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또 반전.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해당 사건 직후에 같은 놀이기구를 또 한 번 타며 인증샷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미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취지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잘못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번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조지아주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미 농무부가 발표한 최신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따라 앞으로 푸드스탬프의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는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폭탄을 직접 떠안아야 합니다. 새 법안은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할 경우 전체 비용의 5%를 주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류율이 8%를 넘으면 비용의 10%, 오류율이 10%를 넘으면 비용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2027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오류율 8.7%를 기록한 미주리의 경우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약 15억 달러의 혜택 비용 중 10%인 1억 5천만 달러를 주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각 주정부는 공립학교나 치안, 보건 예산을 삭감하거나 수급 자격을 극도로 축소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류율이 너무 커서 13.34%를 초과하는 지역은 주 예산 파탄을 막기 위해 당분간 유예 기간을 주는데요. 조지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예가 되는 2029년까지 근본적인 행정 오류를 잡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재정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지배적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데 한국에서 이럴 때 밈처럼 사용되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이 많은 거다. 도둑 잘 잡아서 예산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포장지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이 주경계를 넘어서 미 전역의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조지아에서 총대를 메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입니다. 이 법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유리, 종이 등 플라스틱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포장재를 쓰는 전국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이에 크리스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법에 정면 반발하며 17개 주 연합과 함께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감독체계도 부실한 채 민간단체인 순환행동연합에 매년 5억 달러라는 막대한 기금을 기업들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독점 권력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전미 도매유통업협회와 소송단은 캘리포니아가 전국적인 정책을 선포할 자격이 없으며 타주의 행위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연방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환경 규제 논쟁을 넘어 주 정부 권한의 한계와 소비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대한 법적 공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 시에 바로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유죄 확정 판결 전 단지 범죄 혐의나 기소 사실만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이민 당국이 재입국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로 재분류하여 심사하고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한 조치가 적법하다며 6대 3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토마스 대법관은 국경심사관이 현장에서 영주권자의 범죄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잭슨 대법관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영주권을 빼앗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거대한 백지 수표를 쥐어주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소나 체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단순한 해외 방문조차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미처 해결되지 않은 사소한 법적 분쟁이라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기록이 있으시다면 출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메이컨의 한 어린이집 건물이 알고 보니 범죄 조직의 밀수품 아지트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검거된 일당 12명은 이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10개의 연방교도소, 그 안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밀수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메이컨 서쪽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어린이집 건물을 연구소라고 부르며 밀수된 드론들의 저장소로 사용해왔습니다. 기소장에 명시된 범행 횟수만 최소 38차례로 이들은 6대의 대형 드론을 이용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제섭은 물론 엘라바마, 켄터키 등 미국 전역의 연방교도소에 마약과 무기를 공중 투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에 실려 날아간 물품에는 필로폰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와 탈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톱날까지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공모자 중 한 명은 투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감자들과 직접 교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은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남성이 월마트에 들어가서 "여기 폭파할 거야!" 하고 튀었는데 첨단 보안 카메라로 추적해서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놀라운 건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조지아주 와인더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지난 수요일 한 남성이 걸어들어와 폭파 협박을 가한 뒤 달아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베로우 카운티 보안관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의 힘으로 단 몇 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용의자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실시간 범죄센터의 운영자들이 도주 차량을 매섭게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곳곳에 설치된 첨단 플럭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도주 경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보안관들이 용의자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탐지견 부대가 월마트 내부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매장은 다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번 도마 위에 오른 이 플럭 시스템이 이번에는 톡톡히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일조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축제는 원래 화려한데 이번에는 더 화려할 예정입니다. 건국 250주년이니까요. 대부분의 행사는 다음 주 독립기념일 주간에 몰려 있는데요. 미리 계획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어번은 콜리지 애비뉴에서 6월 27일, 로렌스빌은 로렌스빌 라운에서 7월 1일, 스톤 마운틴 공원에서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둘루스는 둘루스 다운타운에서 7월 3일, 존스크릭은 타운센터 보드워크에서 7월 3일, 놀크로스는 릴리언 웹파크에서 7월 3일, 슈가힐은 로빈슨 파크에서 7월 3일, 브래즐튼은 브래즐튼 다운타운에서 7월 4일, 릴번은 릴번 시티파크에서 7월 4일, 스넬빌은 타운그린에서 7월 4일, 레이크 레이니어 리조트 및 마가리타빌에서는 7월 4일과 5일, 와인더는 저그태번 파크에서 7월 4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리 어디에 갈지 살펴보시고 특히 주차를 어디에 할지 파악을 해놓으셔야 막상 가서 고생을 덜 하실 겁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립니다. 존스크릭에서 한국인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그 후 남겨진 10대 아들 3명에게 지역사회의 온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고펀드미에서는 이 세 형제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5만 5천 달러 이상의 금액이 쌓였습니다. 유가족들과 지인들은 사망한 아내 오유경 씨를 기리기 위해 Live Like 마사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고인의 생전 가치관이었던 친절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하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6-27학년도 대학 진학을 앞둔 우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60명을 올해의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미주 한인기업이 주도하는 장학사업 중 단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전국 9개 지역에서 고루 선발된 학생들에게 1인당 2,500달러,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이런 환원 활동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이어져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보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도요. 다른 조의 결과를 모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이 애틀랜타에서 경기를 갖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네요.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보스턴에서 2조 1위를 만나거나 시애틀에서 G조 1위를 만납니다. 만약에 운 좋게 보스턴으로 배정이 된 후 2조 1위로 올라온 나라를 이기면 그 다음 16강전은 애틀랜타에서 열리게 됩니다. 2조 1위로 현재 유력한 것은 독일입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애틀랜타 이상무